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SP118번 삼뚝은 쓰고 있지만 삼갑은 장비하고 있지 않아 머리만 안 뚫리면 치킨을 뜯을 수 있다고 말하는 생존자 한 명. 게임 배틀그라운드 속 플레이어블 캐릭터 론 서바이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혼자 하면 흡사 공포게임과 같은 숨바꼭질을 하는 게임이고, 둘이서 하면 서로 죽지 말라며 아둥바둥하며, 3명이서 하면 점점 용기가 생겨나 과감한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풀파티로 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플레이어가 되죠. 그것이 바로 배틀그라운드의 참맛이라고 볼 수 있으니, 그런 여러분들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이 론 서바이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존에 필요한 아이템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옵션 파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배틀그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파밍해야 되는 아이템이 뭡니까? 갑바도 갑바고 뚝배기도 뚝배기지만 역시 가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방은 1렙도 아니고 2렙도 아니고 3렙 가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야, 디테일이 참... 딱 그때 그 느낌 딱 드네요. 지금은 저는 스킨을 쓰고 있는데 이때 3렙 가방을 먹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죠. 다양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구상도 넣고 붕대도 넣고 탄피도 넣고 다양했죠, 그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AK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AK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 것 자체는 게임상에서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죠. 1번이나 2번 주무기 같은 경우를 수납한 상태가 바로 이렇게 가방에다가 뒤로 수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구현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에서도 가장 많이 애용받고 있는 라이플이죠. 네, AK-47이 되겠습니다. AK 같은 경우는 정말 뭐랄까 통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거진이 빠진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냥 정말 AK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레닷 정도는 달아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약간 아쉽네요. 아니면 M4의 풀파츠라도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 부분은 약간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을 주었다 한다면은 역시 그치, 후라이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이 후라이팬의 용도 자체가 총알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사실상 후라이팬은 총알을 막지 못하죠. 근데 이게 게임상에서 버그였던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고정이 됐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후라이팬 덕분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후라이팬이 구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조 3번 무장에 해당하는 베레타가 있겠습니다. 이 베레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게임 내에서는 P92로 땅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 근데 개인적으로는 P92 말고 저는 소드오프 많이 썼거든요. 사실상 권총 가지고는 데미지를 그렇게 크게 준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소드오프 들고 근접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P92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갑네요. 베레타 옛날에 많이 쓰긴 했었는데 다른 게임에서 말이죠. 자, 이어서 다른 손파츠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손파츠는 가장 위에서부터 좀 뭐랄까 손을 쫙 하고 펼치고 있는 편손이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 하단을 잡고 있는, 특히 AK에 파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받침손이 또 한 세트씩 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후라이팬을 잡을 수 있는 쥐손 한 세트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먹손도 한 세트 부속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오른손에만 총을 줄 수 있는 손파츠 하나가 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그마에는 언제나 들어가 있는 이 베이스 하나가 부속되고 있고요. 이 베이스 같은 경우는 3렙 가방 뒤쪽에 홈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끼워서 이렇게 낙하하는 형태로 충분히 취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다양한 액션 포즈 취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츠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그마 전용의 지퍼백도 하나 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외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외형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자, 얼굴부터 살펴봅시다. 얼굴은 전형적인 삼뚝을 쓰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역시 배틀그라운드 한다면 이 삼뚝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깊죠. 1뚝도 아니고 2뚝도 아니고 삼뚝인 이유가 바로 이 특이한 모양의 헬멧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초창기 때는 삼뚝 하나만 있었으면 솔직히 애답의 헤드샷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죽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었죠. 이 삼뚝 같은 경우에는 가동 형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안쪽에 무슨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볼 수는 없습니다. 코와 입 정도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은 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려지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체 같은 경우에는 이 옷,
이 옷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 지급 자체가 안 되는 옷인데 저도 이 복장을 입고서 배틀그라운드를 꽤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복장이 꽤 마음에 들어서 뭐 다양하게 입고는 있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뭐 독특한 뭐 공룡 옷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동물형 옷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만우절에 나왔었던 근육빵빵 그 소드맨의 옷을 입고 댕겼기 때문에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품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주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도색 상태 약간 해졌다라는 느낌의 회색 느낌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라고 한다면 역시 이런 옷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구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장갑이죠. 반장갑이 또 간지의 또 일명 아닙니까? 당연히 반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허리 아래쪽으로는 유틸리티 벨트가 장비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방이 없을 때는 이 유틸리티 벨트가 있으므로 약간의 탄피라던가 아니면 이제 구급상자 등등을 챙겨줄 수 있었기 때문에 꽤나 유용하게 썼던 그런 유틸리티 벨트였습니다. 뒤쪽을 보더라도 굉장히 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랄까 기본 보급으로 되어 있었던 그 친구가 아니라 얘도 뽑아야 되는 청바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 바지는 이렇게 조금 뭐랄까 아래쪽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내려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뽑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이것도 이제 기본 지급 형태의 신발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 자체는 지금 내부 안쪽에는 그냥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가 뭐 부츠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단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쪽만 보더라도 단화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등 뒤쪽으로 있는 이 3렙 가방의 장비는 원래부터 장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라고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3렙 가방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옵션 파츠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낄 때는 팔 하나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신 다음에 뒤쪽에 AK 뽑아주고 내부에 이렇게 조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등 쪽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신 뒤에 팔을 끼워주는 것으로 3렙 가방을 장비를 시켜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죠. 아니 도대체 왜 조끼는 입지 않았는가? 아니 하다못해 1렙 조끼라도 끼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왜 조끼가 없는 걸까요? 그죠? 이대로 갔다가 그냥 몸샷 당하면은 그냥 한 번에 꾀꼬닥인데 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가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가동부터 살펴봅시다. 사주 경계는 역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좌우로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하단으로도 꽤 깊게 숙여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쪽으로 올리기에는 약간 버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본인의 눈을 보여주고 싶진 않은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깨도 살펴봅시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왠지 모르게 90도의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어라? 그랬죠? 이게 왜 안 될까? 라고 생각을 좀 자주 했는데 이게 관절 자체가 내부에 좀 깊게 박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가동하는 것, 당연히 가슴까지, 반대편 가슴까지는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손목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피그마 소체 같은 경우에는 손목 자체, 팔목 자체가 회전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하나로 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90도로만 가동하는 팔꿈치 관절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총기류를 쥐어야 되기 때문에 손목 관절 자체는 굉장히 유연한 편입니다. 일단은 축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회전 가능하고요. 상하 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파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쥐어줄 수 있는 다양한 포즈를 쥐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상체와 허리 가동을 봐야 되는데 상체 가동 자체가 일단은 볼관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따라서 함께 허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꽤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랄까 저는 사실상 다양한 포징을 좀 취해보고 싶었어요. 무이탁 자세라던가 되더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무이탁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무이탁 자세에서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긴 합니다. 뭐겠습니까? 무릎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반대편, 이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꽤 크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반대편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유틸리티 벨트 때문에 앞쪽으로 크게 가동을 못해요. 되게 뭐랄까 제약이 큽니다. 많이 못 올라와요. 그래서 무릎사 자세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유틸리티 벨트가 많이 거추장스럽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으로도 가동이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드는 것도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반대편 다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반대편 다리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틸리티 벨트만 분리를 해놓으면 충분히 가동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피그마의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접지 상태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발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도 접지하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호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꿈치 당연히 가동하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SP118번 제발 이 가비로도 있고 AK를 들어줬으면 하는 불안한 제품 게임 배틀그라운드 속 플레이어블 캐릭터 론 서바이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